안녕하십니까. MBS 초대석의 양승용입니다. 우리 농업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국제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농정의 목표와 방향의 틀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정부의 추진 계획에 발맞춰 농경련 역시 새롭게 탈바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8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수장으로 취임해 개혁을 이끌고 있는 김홍상 원장에게 농경련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들어보고 올 한 해 우리 농업의 현황과 새로운 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홍상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일정이 바쁘실 텐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양 교수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지난 8월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농업계 현안도 굉장히 많고 또 그 여러 가지 변화의 바람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책임감, 부담감 이런 것이 많을 텐데 우선 그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실제로 그 제가 원장 선임될 그 시점에는 우리 농업계로 봐서는 새 정부 들어서서 농정 틀에 대한 근본 전환이라는 것이 중요한 뭐랄까 사회적 의제가 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 성과가 좀 미흡하다 하는 농업계의 인식이 좀 강했고 예. 또 우리 국책연구기관에서 농촌경제연구원이 그러한 사회적 의제를 좀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꽤 강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사실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농촌경제연구원의 원장으로서 그 남대로 굉장히 좀 무거운 책임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농경련이 우리 농업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해온 것은 이제 그 우리가 농업계에서는 뭐 잘 알고 있는데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낯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농촌경제연구원이 어떤 기관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농촌경제연구원은 이제 국무총리 산하 이제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근데 국무총리 산하에 왜 농촌경제연구원이 농림부 산하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부처 간의 어떤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사회적 그 합리적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부서의 어떤 벽을 넘어서서 국무총리 산하에 26개 그 국책연구위원회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나름대로 연구 조직이라든지 지원 조직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농업 농촌 관련돼서는 큰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때 보면 연구기관으로서 이제 당연한 일일 수 있는데요.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제 뭐 그 취임 공약이라고 할까요, 뭐 소감이라 할까요, 포부라 그럴까요, 연구 중심 경영 이것을 강조를 하셨는데 그게 어떤 뜻인가요? 사실은 이제 저희 뭐 국책 연구 기관이라 하니까 뭐 연구를 아주 충실히 연구만 하는 기관처럼 느껴지지만은 저희들이 연구 결과의 성과 확산이라는 것도 있고 또 정책 연구 기관으로서 정부 정책 당국과 함께 어떤 제도 개선이나 이런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함께 노력하고 협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게 연구원은 현장의 농정 해난을 정책적인 언어로 논리화하고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또 실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하는 이 노력이 가장 기본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충실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연구원에 기존에 어찌 보면 많은 연구자들이 참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쁜 부분이 기본에 충실한 과정의 바쁨으로 가서 자기 자신의 삶이나 자존감이나 또 성과를 좀 더 좋게 낼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좀 만들고 싶은 게 저희 뭐 바람이고 그래서 사실은 시작할 무렵에 취임사하면서 좀 미래를 그려내고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원 뭐 이러면서 필요한 연구를 또 깊이 있고 속도감 있게 하는 연구원 그리고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사회에 기여하는 연구원 뭐 이런 예. 좀 뭐랄까 좀 희망 사항을 좀 피력을 했는데 예, 그렇군요. 이제 얼마나 성과를 내고 실천할지는 또 연구원 구성원들과 예, 뭐 다양한 소통을 하면서 서로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예. 저로서도 연구자로서 이때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예. 또 연구자로서 갖는 애로도 서로가 듣고 성과를 좀 제대로 낼 수 있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직과 연구를 병행한다는 것이 이제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그 연구 과제 발굴이나 또 운영 방법에 있어서도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뭐 연구원 내에서 뭐 평가 시스템이나 이래 속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제 보직을 맡고 하면 이제 행정 업무가 늘고 하면 업무 로드가 좀 뭐 가중되었지만은 제가 취임사를 하면서 보직자가 연구를 중단하는 일은 없다. 예. 연구는 추가로 본인이 그야말로 솔선수범해서 구성원들에 대한 기여로 생각해달라. 예. 그래서 왜냐하면 대개가 보직을 맡으신 분들이 중견 이상으로서 좀 연구자로서의 자기 영역에 상당히 좀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고 후배들로부터 또 남대로 좀 존경도 받고 또 리더로서 역할도 하는 분들인데 보직이 보직으로서 머물러 버리면 진짜 이 연구원이 연구의 어떤 핵심 의제를 놓칠 수도 있다. 예. 물론 이제 젊은 연구자들이나 구성원들이 자기 노력하에 그야말로 누적된 자기 고민을 풀어내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고 저는 그런 각각 구성원들의 같은 창발성이랄까 그리고 매우 중요하다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좀 하고 싶은 연구와 해야 될 연구가 적절하게 조화가 되려면 보직자들이 솔선수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보직이 힘들다고 그만둘 자격은 없다. 권리는 보직은 내가 임명하는데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스갯소리로 갑질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사표를 쓰는 것은 당신의 권리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거 뭐 깡패다 이거 뭡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약간 우리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이라는 게 원장 공모 과정에서부터 우리 사회가 농촌경제연구원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많았던 것을 우리 스스로 담지 않으면 후배들한테 좋은 조직을 넘겨줄 수도 없고 또 그런 면에서는 선배들로서 책임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보직자들이 요즘 스트레스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변화라는 것은 뭐 항상 필요한 것이지만 또 조직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때 또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조직원들과의 소통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소통을 잘 하시는 편인가요? 뭐 저로서는 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 평가는 아마 구성원들이 할 몫이라 생각합니다. 예, 그렇겠죠. 제가 얼마 전에 그 기획조정실장이나 몇 본부장이 힘들어서 못 해먹겠습니다 하니까 당신이 내 전생에 쏙 썩이던 남편이었던 모양이다. 법을 갚아라. 이제 농담을 하고 시도 안 맥히는 얘기 그만하고 지금 고민되는 게 뭐요?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 다들 좀 초기에 뭐 그런 변화를 모색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제가 강조하는 게 구성원들과의 소통은 원장이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원장은 임기 3년에 가는 거고 그 부서장들이 제가 주로 이제 4말 5초라는 표현을 씁니다. 40대 후반, 50대 초반. 당신들은 10년의 이후를 생각하고 사는 거고 그래서 10년 후를 바라보고 꿈을 꾸고 내가 3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그걸 나한테 요구를 하고 또 그것을 함께 만들어가자 하는 게 제 어찌 보면 이제 바람이고 또 결국은 이제 그 친구들이 연구원에 저보다도 더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연구 중심의 연구원을 만들겠다는 이제 말씀이 보직자들한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 거고요. 전체 연구원들한테 이제 공이 해당하는 얘기일 텐데, 자, 평소에 그 원장 취임하기 전에 그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역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가요? 저는 사실은 우리 연구원의 그 연구자들의 개별 연구 능력은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국책연구기관이라는 게 우리 양도 소인도 예전에 농촌경제연구원에 좀 계셨잖아요. 보면 좀 자기가 강하게 자기 논리와 주장을 다 펼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서로 상호 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신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그 정부의 행정부서의 어떤 벽이 있듯이
연구자들도 또 보면 약간 벽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이냐. 예. 결국은 이제 저도 취임하면서 강조를 했던 게 집단 지성. 저는 사실은 이게 서울대 경제학과를 다니면서 농업 문제를 혼자서 공부를 하다가 예. 농촌경제연구원에 오니까 야, 다양한 자료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 연구원에 한 1년 있다가 딴 길을 가려고 그러다가 아. 그게 제 평생 직장이 됐고 또 결국 지금 원장까지 원장까지도 되셨군요. 하는 예. 이 상황이 됐는데 예. 그러한 그 연구원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잘 살아난다면 예. 우리 연구원의 구성원들은 대한민국의 사회적 의제뿐만 아니라 본인의 어떤 연구자로서의 자존감도 예. 새롭게 만들어가고 또 어찌 보면 뭐 존경이라는 거 하겠지만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자, 농업계 입장에서는 이제 지지부진하게 느꼈던 농정 개혁이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입니다. 농특위도 이제 출범을 했고요.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공익형 직불제도 이제 논의가 좀 되고 있고요. 이 흐름 속에서 농경연의 역할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시는가요? 저는 이제 농경연의 이제 주요한 역할은 이제 사회적 의제, 가야 될 방향에 대한 확실한 논리,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력이 있는 뭐랄까 좀 보고서를 내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양 교수님 뭐 잘 아시겠지만 이 공익 직불제도를 중심으로 한 이제 농정 기본 틀의 전환 얘기할 때 예. 당장 부딪힐 수 있는 것만 해도 벌써 굉장히 쌀 희망이 문제다, 많습니다. 뭐 유통 문제다, 소득 문제 복잡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핵심 논제가 뭔가.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우리 연구원의 연구 부분이 좀 두리뭉실한 연구 시절에서 이제는 그런 변화에 필요한 핵심 논제가 뭔지 어찌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제도 개선일 수도 있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좀 깊이 있게 숙기하는 연구 조직 문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우리 연구원이 보다 좀 체계적인 연구, 깊이 있는 연구, 예. 또 미래를 좀 그려낼 수 있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이게 저희 연구원의 몫이라고 봅니다. 올 한 해 농업계에 굉장히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꼽는 2019년 현안 가장 큰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연구원에 있는 사람이라고도 개인의 어떤 주관적 연구 원장이 하나 본다면 우리가 어찌 보면 이제 6월 이후에 어떤 개방 체제 속에서의 농정 전환과 예. 그러나 이제 그러한 부분이 점점 우리 농정이 농촌을 중심으로 하던 것이 최근에는 이제는 국가의 어떤 공감대, 국민의 공감대 이런 변화라는 게 결국 뭐냐면 우리 농업이 기존에 해오던 방식으로 국민과 함께 더불어가기 힘들다 하는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아마 농정틀 전환이라는 예.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화두는 제기됐는데 예. 막상 이제 이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2년 반이 지나는 시점이지만은 그것을 좀 아직 제대로 좀 못 담아낸 측면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희 연구원도 포함돼서 농특이나 뭐 청와대 농식품부 이 관련된 파트에서 이러한 컨텐츠를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참 농업 부분에서 과거에는 보면 쌀, 뭐 고추, 마늘, 양파, 무, 배추 뭐 이런 속이 있지만 축산이라는 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미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그렇지만은 또 겨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이제 AI도 또 걱정이 되고요. 구제역도 그렇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축산이 그 사회적 그 비용을 제대로 감내하지 못하면서 또 비판도 있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축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농촌의 어떤 고깃집 직불하고 논란이 되는 부분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좀 더 뭐 사회적 기여 속에서 당당한 농업인으로 되는 예. 이게 어찌 보면 저로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제고 예. 그것이 최근에 우리 사회에
중요한 담론으로 제기된 게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 보고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기존에 해왔던 우리가 기초식량이 쌀에 대한 안정적 뭐랄까 생산 작업 기반이랄까 그게 목표 가격 문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민의 입장에서도 그거가 다 맞물려 있지만은 소득의 안정 문제 이게 어찌 보면 소득이 안정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경영으로서 존재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운 변화 속에서 어떻게 과거 방식이 아닌 접근을 할 것이냐. 그 속에서 아마 저는 내년 되면 농민 단체들, 품목 단체의 역할의 재편, 농협의 역할 재편, 그리고 어찌 보면 개념은 저는 좀 약간 혼란스럽긴 한데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슈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농업이 당면 현안들이 크고 중요한 것들이 많아서 뭘 하나를 꼽기는 참 어렵네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최근에 우리가 이제 WTO 국제무역기구 상에 있어서 이제 농업이 개도국이었던 그 지위를 포기한 그 정부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선언되는 과정에서 저는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상당히 일방적이고 치밀하지 못한 그런 것도 있었고요. 설득력도 없었고 그것이 즉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정부가 아마 오랫동안 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농촌경제연구원도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그걸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이제 가끔 어디 모임에 가면 농촌경제연구원의 포지션을 뭐지 아직한데 제가 농촌경제연구원은 객관적 팩트를 명확하게 정리해내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뭐랄까 가야 될 방향,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거와 어찌 보면 우리 농정틀의 전환하고 어떻게 함께 갈 것이냐 하는 고민이 있겠는데 개도국 포기냐 아니냐 이건 논란은 개도국치 저희들은 전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또 이 과정은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요구가 갑작스럽게 또 이어진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양 교수님이 약간 졸속이냐 아니면 오랫동안 준비됐던 걸 이기에 드러낸 거냐 이런 논란이 있다고 보지만은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경제가 이 글로벌 틀 속에서 이제 개도국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는 쉽지는 않고 다만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쌀 문제라든지 몇 가지는 벌써 정부 입장이 새롭게 밝혀져 있고 또 쌀 관세율은 513% 유지한다 이런 얘기도 있듯이 기본적으로 과거에 보면 WTO, DDA 협상 과정에서 보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 하지만은 이게 양자 간의 요구가 왔기 때문에 부담이 갔던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 개도국 지위 전환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글로벌 개방 체제하에서의 농정틀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그런 시점 아닌가. 그 과거에 어찌 보면 영향은 훨씬 컸죠. 지금 어찌 보면 개도국 지위 논란 자체가 영향이 크지 않은 것처럼 느끼지만은 오히려 길게 보면 우리의 어떤 농정틀 전환하고 맞물려 가지고 중요한 어떤 의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양 교수님은 이 분야에 또 전문가시니까 개도국치 전환과 더불어 우리 미래의 어떤 농업 농촌을 어떻게 그려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농정 틀을 어떻게 좀 뭐랄까 새롭게 만들어가고 재편할 것이냐. 이게 우리 연구원이 좀 역할을 정확히 하고 또 그에 따르는 어떤 영양 분석과 대책 여기에 대한 것이 저희 연구원의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 중요한 그 현안 중에 하나가 이제 직불제 개편인데요. 그 직불제를 특히 이제 공익형 직불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고 지금 우리 정부가 그런 그 개편을 통해서 우리 한국 농장의 틀을 이제 바꿔간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하여튼 핵심 의제, 현안 핵심적인 우리가 다뤄야 될 숙고를 해야 될 사항이 뭔지도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 원장으로서 생각하시는지. 원장으로서 생각보다도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농정틀 기본 전환에 대해서 상당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고 정책기획자문회의에서 논의가 될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했는데
그 그림이 좀 구체화되지 못한 아쉬움이 좀 있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초기 청와대 이제 비서관 팀 속에 그 농정 비전 TF라는 작업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좀 새 정부에서 주장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막 그런 과정에서 또 비서관 교체도 있고 뭐 이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기획 TF 활동을 통해서 좀 직불 중심의 농정 전환이라는 선언적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이 농정 틀 전환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고민과 수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이 됐고, 또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숙제가 많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인수위 이제 없이 가니까 더 뭐 논란도 되지만, 이제는 이제 그런 걸 논란할 시점은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농특위도 그러고 농림축산식품부도 직불제 개편을 둘러싸고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가 되고 있고, 저희 연구원의 연구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관여라기보다 참여하면서 고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마 양 교수님께서 예상할 수 있는 고민들, 직불제 개편의 방향과 또 직불제의 기초 직불이라든지 가산 직불 뭐 여러 가지 변화를 도모할 때 대상 범위, 프로그램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 분담,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숙제가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연구원과 우리 양 교수님 같은 전문가분들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게 현 단계 직불제 논의의 아마 현주소 아닌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과거에 어찌 보면 뭐 그런 용어를 많이 써죠. 최근에 생산주의 농정에서 지속 가능한 농정, 다기능 농정 얘기하는데, 그 변화의 물꼬를 털기 위해서는 뭐냐면 농업인만이 아니라 국민 속에 함께 상생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은 어찌 보면 시장에서의 일과 뭐 유통 과정에서의 정책의 영역과 다양한 일이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가 뭔지를 하나하나 또 진단하고 또 그 속에서 대안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우리 지금 농정의 방향이 그 국민과 함께하는 농정, 지속 가능한 농정, 굉장히 좋은 그 캐치프레이즈고요. 그렇게 되면 좋은데, 지금 당장 우리 농업은 숨통이 끊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야 될지 모를 이런 상태인데, 농업보다는 국민을 보고 가야 된다, 국민의 행복에 기여하는 농업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이 농민들한테는 이게 와닿지가 않는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용어 사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농업 부분이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농업 관련된 정책의 영역이 어떤 시장의 시스템이 잘 작동되면서 적절하게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정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느낄 때는 좀 뭐랄까, 정책 사업의 영역이 상당히 많이 개입되고 있는 우리 농정,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점점 우리 사회가 농촌이 힘들지만은 또 도시 부분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힘든 뭐 양극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좀 우리가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보면 과거에는 농업하면 우리가 뭐 공업이나 이런 일반 제조업 이런 거 할 때 농업이 가장 환경 친화적인 산업으로 생각하는데, 어느 날 이게 농업이 환경과 갈등을 일으키는 산업처럼 돼버린,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농업의 지속성의 측면에서 제일 큰 위기 아닌가. 그래서 어찌 보면 영농 방식의 전환, 축산업의 생산 방식의 전환, 이런 것이 요구되는 시대적 요구를 국민 속의 농정이라는 말로 좀 변화시켜서 표현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굉장히 지금 우리 사회 전반으로 봤을 때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그것을만 가지고는 농업 농촌의 미래를 그려낼 수는 없다. 그래서 국민들과 공감하는 새로운 농업 미래를 좀 그려내고, 그 속에서 저는 요즘 가끔 표현하는데 좀 당당한 농업인이 되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지금 숙제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축산 문제가 우리가 이제 그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이고요. 지속 가능한 농업,
또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에는 이제 그 부분에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 말은 참 굉장히 좋은데 지속 가능한 축산 그 안에 그 지속 가능한 축산이 되기 위한 많은 과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과제가 이제 어려워서 그게 그렇죠.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뭐가 제일 큰 사실은 이제 스텝일까요? 제가 이제 축산에 대한 어떤 깊이 있게 연구를 한 입장이 아니라서 뭐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데요.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연구원과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 속에서 원장이 처음 되고 나서 농식품부에는 보면 축산 정책국이 있고 예. 방역국이 있고 그 두 개 거대한 국이 있는데 농촌기념원에 축산실도 없다. 축산실을 복원하라 그랬어요. 예. 지금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할 때 단백질 공급으로서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굉장히 커졌죠. 지금. 농업의 산업 비중이 지금 뭐 양돈 같은 경우 쌀을 능가하는 이런 변화와 우리의 일자리, 산업 다 복합하게 얽혀 있는 거지만은 우리 사회에 국민 속에 함께 공존하는 기초 산업으로서의 농업이 어떻게 존재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업 같은 경우는 생산 방식, 관리 방식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의 환경자원센터에 있는 분들하고 축산이 좀 함께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예. 이제까지는 사실은 서로 다른 영역으로.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국가물관리위원회 허재영 위원장님이 이제 국가물관리 체계 개편 속에서 발표를 하신다기에 제가 원장 되고 나서는 토론을 일치 안 나갔는데 그건 위원장이 그래도 하시니까 좀 원장님이 좀 나와서 코멘트 좀 해달라 해서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농업용수나 이런 자원관리나 물 문제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가장 핵심은 수량 수질을 통합관리하고 유역 단위 중심의 주민 참여형 관리의 어떤 전환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용수가 상당히 민감하고 농민들은 이제 물 이용료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거보다도 수량 수질의 통합 관리에서 양분 관리, 축산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정 농업에서도 사실은 다양한 양분 관련된 비료 농약 투입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 연구원이 독자적으로 연구하기 쉽지 않고 진흥청도 기술적으로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이런 거와 어떤 협력 속에서 저희들이 환경재평가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이 국가물관리위원회나 이런 데서 의제를 좀 구체화하고 그런 의제를 미래를 준비하면서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축산업이 변화해야 수 있는 영역 또 변화해야 될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막연히 저 축산업 저래 갖고 되겠어? 사실 그거는 어찌 보면 무책임한 거죠. 예. 그분들은 생존의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의제가 좀 구체화되지 못한 상황 아닌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연구원도 자기 반성이 필요하고 또 그 속에서 그 의제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 명확히 해서 정책적 언어로 좀 저희들이 전환해서 정책 당국이 보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저희들 역할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예. 우리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한쪽에서는 농업이 그 부정적인 그런 역할, 기능, 환경 오염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조를 해서 그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얘기가 있거든요. 저희 연구실에서 한 2년 전에 우리 농업 생산에서 나타나는 그런 역기능들, 부정적 효과, 예를 들면 수질 오염이나 공기라든지 그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량화 시켰더니 한 5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 공익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100조가 넘는다는 그런 리포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부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긍정적인 것이 상대가 안 될 좀 훨씬 더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구체적인 연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농업도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그런 편견이랄까 선입견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느꼈는데 저희가 연구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부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그 농촌연구원이 좀 더 맡아서 본격적으로 정교하게 연구를 해주시는 그래야 국민적인 어떤 그 이해도 가능할 거고 그 지속 가능한 축산,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방향 설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농업의 어떤 공익적, 다원적 기능에 대한 평가를 좀 더 객관화시키고 또 국민들로부터 이해받도록 하고 실제로 우리 농업 부분이 순기능이 더 많기 때문에 네. 사실은 기초산업으로서 존재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사회적으로 이제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또 당위에 가까웠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네. 농업이라는 게 뭐 역기능이 많아가지고 뭐 없애야 될 산업이다. 전 세계에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예. 저는 그런 일은 안 생긴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다만 이제 우리의 그런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과정에서 이제까지의 영농 방식 그래서 그걸 뭐 포괄적으로 최근에 생산주의 산업 진흥에 초점을 둔 예. 그리고 식량 안보 예.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을 높여야 되고 그 위주로 이제 갔던 게 그것이 어찌 보면 사회적 부하로 나타난 건데 그 자체는 고기적 가치에서 식량 안보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래서 예. 기본적인 걸 갖추고 예. 그게 따라서 이제 부가적인 기능들이 더 잘 표현되고 역기능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예. 그래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 농업 생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지 그냥 풀밭으로 낮추는 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양 교수님 문제의식과 저도 뭐 기본적으로 같이 하고 예. 그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이 어찌 보면 학계에 계신 분들이나 관련 기관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협력해서 좀 더 객관화된 자료와 분석, 또 보고서 이런 걸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용어보다는 진흥혁명이라는 네.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보는데 우리 농업에도 ICT 바람이 이제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ICT 또는 스마트팜 또는 우리가 무슨 뭐 디지털 용어 뭐 이런 다양한 용어로 부르고 있는데 이 그 정책에 대한 그 지금 현장의 생각 그리고 농경연은 어떤 연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 그저 얘기를 해주시죠. 예, 그 뭐 ICT 기반의 어떤 농업 농촌의 어떤 변화, 혁신 뭐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과거 정권에서부터도 계속 논란이 됐고 또 최근에 이제 이 정부에서 지속 가능한 농정, 혁신 성장 뭐 이런 속에서 굉장히 좀 강조되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걸로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 관련된 연구를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뭐 ICT든 그런 뭐 기술 변화 뭐 그리고 그 지능 기술의 어떤 새로운 어떤 변화라기보다도 진짜 어찌 보면 큰 혁신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농업 농촌의 혁신 성장이라는 표현을 했지만은 실제 농업 농촌의 새로운 경영 주체가 등장하는 것과 맞물려 가지고 그 혁신적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낸 건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대신 이제 우리가 기존에 보면 이 스마트 농업, 뭐 정밀 농업 이런 표현을 썼는데 스마트팜이란 말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쓰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농업의 스마트화가 맞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 누구나 그 공감을 하면서도 그 스마트팜 혁신별이다 이런 것이 왜 논란이 됐을까 저는 혼자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 이제 스마트팜을 얘기를 할 때는 기존의 뭐 유리온실이든지 페트 비닐이라든지 좀 시설원에 좀 상당수 정부의 어떤 정책적 지원을 받았던 사람이 또 추가로 받는. 예. 어찌 보면 이제 형평성에 대한 불만도 있고 현장에서는 그런 변화를 하지 않고서는 미래 준비가 힘들다는 얘기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농업의 스마트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좀 그런 부분이 사회적 공감대랄까 문제의식의 공유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이제 농민단체나 이런 분들하고 했던 정책적 영역에서의 어떤 공유가 좀 적었던 그래서 뭐 혁신 성장은 어찌 보면 농업의 영역보다도 농업 외의 영역에서 강조됐던 개념이고 또 그것을 농업에다가 얘기하니까 우리 양 교수님 말 맞다나 충분히 준비 안 되고 연구가 안 된 상태에서 간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인데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준비하고 해 나가야 될 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4차 산업혁명이나 용어가 뭐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우리는 그런 변화 속에서 이미 그 변화 속에 우리는 살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청학동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천자문 공부하는 게 서울에서도 유튜브로 보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과거에 우리 경종농업이나 많은 부분에서 농작물은 농민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랬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환경 제어를 하고 있는 그렇죠. 또 이것도 한 모습이거든요. 팩트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열린 마음으로 좀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예.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농업의 스마트화가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라고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려지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 저는 그게 좀 우려가 되거든요. 저는 이 스마트화가 농업 내부의 양극화도 심화시킬 것이고요. 국제적인 농업에서도 구조 속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영향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이걸 긍정적인 측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 이런 것에도 주목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상당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콘킹 짚불 논란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이게 과학기술 혁명 속에서 우리 농업의 변화 이 부분은 결국 우리가 농업인의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안정적 생산 기반 그리고 소득 안정 이런 것이 중요하듯이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연구원이 좀 미흡하고 좀 준비가 덜 됐던 부분이 가치사슬 경영 분석을 체계적으로 특히 이게 과학기술혁명 관련해서는 품목에 대한 존버한 적이지만 저희들이 관측본부도 있고 일하지만 배 가격에 대해서 맨날 신문에 논란이 되는데 배 산업이 어떻게 될지 배 생산 농가는 진짜 배값이 오르면 돈을 버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연구가 없었던 게 저희 연구원의 한 모습이고 또 우리가 변화를 생각해야 되는데 특히 이 기술혁명 속에서 우리 농업의 변화, 경영체의 변화 이 과정에서 가치사슬 경영 분석과 또 글로벌 가치사슬 경영 분석 같은 게 중요한 어떤 우리의 어떤 연구 테마가 되고 방법론적으로도 고민해야 될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문재인 정부의 농정 공약 중에 하나가 농지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 원장님도 개인적으로 이제 연구자 시절에 농업, 농촌 여러 많은 연구도 하셨지만 특히 농지 문제 전문가시거든요. 이 농지 문제 또 농지 은행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농지 문제는 굉장히 좀 가치 철학적인 문제하고도 맞물려 가지고 쉽지는 않은 주제를 봅니다. 근데 이제 현재 우리가 농지 개혁의 시점 부분에 경자 유전의 어떤 틀이 지금의 시점에서 경자 유전의 실천 방식이 소유 중심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어찌 보면 농업인이 안정적 이용권을 보장받는 이 틀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원장 하는 과정에서 검증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걸 질문을 하더라고. 농민단체의 주장과 박사님의 주장이 좀 다르던데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검증하면서 이런 것도 묻냐 제가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요. 농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인데 어찌 보면 사회적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제가 아주 심플하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농지값이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한다고 그랬을 때 소유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지금 현재 우리가 기농, 기촌 얘기하면서도 농지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논란이 된 거는 농지 가격의 문제인데 우리가 사회주의 정권이 아닌 한 그 가격의 문제를 그렇게 풀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소유와 이용에 대해서는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러고 실제로 2005년부터 농지은행 사업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사실은 그거는 제가 2003년에 안식년 갔다 들어와가지고 그때 이제 안식년을 하면서 제 스스로 미래의 농정 이슈는 농지 부분 관련해서 뭐가 이슈일까?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미래의 농업 경영자가 들어오는 데 있어가지고 장애 요인과 애로를 뭘 풀어야 될까? 그 관련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농지 접근성인데 현행 농지법은 뭐냐면 내가 농지를 경자유전 틀 속에서 내가 사면 바로 경작을 해야 돼요. 안 되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농을 한다, 영농을 농촌에 들어온다 하면 농지를 필요한 농지를 3헥타르, 5헥타르를 한꺼번에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 필지 사서 하는데 그 매입한 필지를 직접 작용하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에 위탁 관리를 해서 3, 4년 길게 보면 5년 동안 준비해서 기농을
하도록 준비하는 과정에 통로를 만들어 주자. 그런 취지로 사실 농지은행이라는 걸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운영 구조는 조금 그와 달리 가고 있는데 여하튼 우리 농지 문제는 결국 농업 문제와 지속 가능한 농업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지, 물 이런 자연 자원뿐만 아니라 미래의 경영체, 인력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시켜서 그러니까 이제 직불금의 부당 수령의 문제 영역과 그 영역은 좀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된다. 그래서 농지 문제를 특정한 사안으로 농지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사실은 작동도 안 되고 부작용이 많을 거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좀 열린 마음으로 제가 오늘 열린 마음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자, 2019년도 이제 한 달 채 남지 않았습니다. 농업인들 올 한 해 참 어렵게 그 농업 경영을 하시고 언제 보내게 될 텐데 이제 새해를 뭐 또 맞이하게 됩니다. 2020년에 농업계를 뜨겁게 다룰 현안이 무엇일지 한번 전망을 해주시죠. 저는 이제 지금 당장 우리가 국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논란되는 게 공익형 직불 중심으로 전환 과정에서 이제 쌀 목표 가격 문제라든지 축산업의 재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됐듯이 이 사안은 단발적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고 내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그 논의 같은 게 농특위에서 뭐 그런 논의를 좀 주도적으로 하면서 뭐 농림부나 청와대나 저희 연구원이 모두 다 고민하고 있는 건데 또 내년에 그런 준비를 하고 또 국회나 이런 것은 또 예산 구조가 4월 되면 또 그런 것이 또 시점이 또 중요하니까 또 내년 2월 같으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농식품부에서도 새로운 농정 틀 속에서의 어떤 옛날 같으면 농발 대책이라 할 수 있나 그런 식의 준비를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좀 구체화되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제일 논란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앞서 얘기했던 공익적 직불 관련된 주요 현안들 그리고 수급 안정 그리고 이제 소득 관련된 어떤 변화 그런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찌 보면 내년에는 뭐 기본소득 같은 것도 상당히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산자 단체의 변화. 그 특히 생산자 단체가 그 유통에서의 해야 될 역할 이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그렇습니다. 정부가 유통 문제를 이거 뭐 하겠다고 나서는 거는 공분들도 국회에서 요구하고 너무 다 요구하니까 막 하는 거지만은 이거는 진짜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 아닌가. 그래서 그 역할은 중요한데 지금 같은 역할 수행 방식은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결국은 이제 최근에 우리 농업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 농지 문제 얘기하면서 했듯이 결국은 이제 농업 농촌의 미래를 담당할 주체들 문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막연히 농촌에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겼다가 아니라 제대로 된 경영.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간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문화 가정도 그렇고 여성 농업인의 역할. 왜냐하면 지금 쌀 중심은 거의 기계가 다 됐잖아요. 쌀 위의 품목은 노동 투입 방식이 여성 노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과연 이 틀로 계속 우리 사회가 갈 것이냐? 그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에 맞는 지위와 권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되고 또 뭐 우리 농업 정책이라는 것은 또 정치적 지형하고 완전히 뭐 분리되신 거 아니고 내년에 총선도 있고 또 내후년 지나고 나면 또 뭐 대선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정책의 어떤 방향과 정책의 틀이 논란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원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시간이 다 됐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이제 준비하는 지금 우리 농업인들 그리고 일반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도 남대로 이제 이 분야에 30년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살면서 이제 연구자로서 살아오면서 느끼는 부분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농업인들이 좀 당당한 농업인이 좀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고민을 하고 제가 어제 보성차 세계 박람회 코엑스 모이스 갔더니 차를 따라주는 친구가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디 요 당원에 따님이냐 그러니까 아니다 그래요. 그럼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왔대요. 그래서 이제 차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제주도는 암호라든지 기업
그런 쪽이 있는데 차에 대한 문화와 역사, 재배, 또 차문화 뭐 이런 거는 오히려 이제 이 남부 지역 그래서 자기가 보석을 찾아왔다가 영동조합법인에 4년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농업 농촌이 우리 영농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 농촌의 뭐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농업이란 산업도 좋고 농촌이란 공간도 좋고 그러한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국가사회 전체의 미래, 국토공간의 지속 가능한 모습 이런 거 아닌가 해서 조금 요즘은 새로운 어떤 변화 속에서 기존의 이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변화를 어떻게 그려내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들이 생길까 이게 요즘 저로서는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어떤 농정의 지금 변화의 과정은 어찌 보면 농업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 봐요. 특히 우리가 양 교수님 말씀했듯이 농정 틀 전환, 공익형 직불 이 얘기 속에서 보면 이제까지의 어떤 그 살아오는 방식에 대한 변화도 좀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 부분 그리고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과거와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 그리고 생산자 단체의 역할이 되려면 결국은 그 주체로서의 농업인이 생산자 단체의 변화의 주체가 될 거다. 근데 지금은 이제 생산자 단체의 변화나 이런 거는 전문가 집단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의 어떤 의제화되는 수준인데 이제는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분들이 결국 농업인이고 농업인 스스로 변화를 도모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양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업, 농촌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좀 이해하고 또 우리 사회를 요즘 뭐 포용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중요한데 농업, 농촌 공간이 포용되지 않고 대한민국이 미래가 그려내기가 쉽지가 않다. 또 그런 면에서 또 농업, 농촌의 공간도 앞서 얘기했듯이 하나의 새로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변화에 좀 서로가 함께 고민하는 사회적 변화가 좀 일어났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이제 새로운 수장을 맞이하고 새로운 변화의 바람으로 이제 나아가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원하시는 것까지 목표를 잘 달성하고 우리 농업 농촌을 위한 정말 필요하고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농촌경제연구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국가 존립의 토대이자 생명산업인 농업이 우리 사회의 근간 산업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역할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은 농정틀 전환이 추진되는 중요한 시기인데요. 농업 농촌 정책의 최대 전문가 집단인 농경인이 사회적 책임감과 선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농업 농촌의 미래와 발전 방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